자, 이제 두 번째 단어는 우리가 지수법칙이라는 단어인데, 지수법칙은 2의 제곱이다 할 때 얘의 이름이 뭐지? 및. 이 녀석의 이름이 바로 지수였어. 지수끼리 계산하는 규칙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수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지수법칙들에는 어떤 게 있었나? 라고 이제 알아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는 2의 4제곱. 우리가 밑이 같으면 어떻게 곱하기일 때 지수끼리 더해줬었어. 왜 그러냐?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얘는 2의 1제곱. 2 몇 번 곱하지? 4번. 그래서 2의 4제곱과 같다. 밑이 같을 때 어떻게? 지수끼리 더해준다. 나누기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지수끼리 빼줍니다. 밑이 같은 상태에서 나누기다. 그럼 3 빼기 1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왜 이러냐? 2의 세제곱 나누기 2가 되니까 이거 약분 가능하잖아. 약분해줄 때 어떻게 된다? 지수가 큰 애에서 지수가 작은 애 빼줘. 그럼 얘는 2의 제곱 남고 지수가 작은 애 1.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2의 제곱이 된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 또 중1 때 배웠던 지수 법칙 중에서 가로 바깥에 있는 지수와 안에 있는 지수는 곱해줬어. 얘는 얘랑도 곱해주고 얘랑도 곱해줘야 돼. 2의 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 된다라는 거고, 또 2분의 2의 제곱 a, b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는 누구 세제곱 해야 되냐면 얘도 세제곱, 얘도 세제곱, 얘도 세제곱, 얘도 세제곱 해주는 거야. 그러면 2의 1 곱하기 3이니까 2의 세제곱분에 2의 제곱이 세제곱이니까 2의 6제곱, a의 1제곱이 세제곱이니까 a의 세제곱, b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b의 6제곱이 이렇게 돼버린다 라는 것도 우리가 역시 중1에 배웠었던 과정이지. 또 지수가 모두 짝수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제곱으로 묶어서 나타낼 수도 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과정이다 라는 거.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추가로 더 어떤 것을 배우냐라는 건데, 이거 대부분 뭐지?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애들이야. 어떻게? 지수끼리 더해준다. 얘네랑 얘랑 괄호 바깥에 있는 지수와 괄호 안에 있는 지수는 서로 곱해준다. 나누기일 때는 어떻게? 서로 빼준다 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지수 법칙들에는 어떤 규칙들이 추가가 됐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애들, 선생님이 방금 설명해 준 애들이 그대로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지수 법칙이 추가가 됐는지는 좀 이따 나중에 뒤에 문제풀이 하면서 더 알아보기로 하고. 자, 다낭식의 곱셈. 다낭식은 뭐지? 항이 하나인 식이야. 항이라는 건 문자하고 숫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게 하나의 항인데, 예를 들어서 2x제곱 혹은 3 혹은 y, 이렇게 문자하고 숫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게 하나의 항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낭식은 항이 하나인 식인데 2x제곱 곱하기 7, 얘네들이 바로 다낭식끼리의 곱셈이다. 그래서 다낭식의 곱셈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푸느냐?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곱해줘. 2 곱하기 7이니까 14. x제곱은 곱해줄 애가 없으니까 그냥 옆에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거 해줘 볼게. 유리수끼리 곱해. 마이너스 4 곱하기 2는 마이너스 8. x세제곱 곱하기 x. 자, x세제곱 곱하기 x. 어떻게?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준다. 그래서 x의 4제곱 돼버리는 거야. y 곱하기 y제곱. y 곱하기 y제곱은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줘. 1 더하기 2니까 y의 세제곱 돼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준다. 자, 다낭식의 나눗셈은, 자, 여기 이제 있지. 뭐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떻게 푸느냐? u a 세제곱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취해줘. 마이너스 3a 분의 1로 역수 취해주는 거야. 나누기 곱하기로 바꿔. 얘는 1분의 마이너스 3a니까 분모와 분자를 바꿔주면 이렇게 역수 취해서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약분해주는 거야. 어떻게?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약분이 가능합니다. 3일은 3, 3이 6. 자, 어떻게? 문자끼리 약분일 때는 지수가 큰 애에서 지수가 작은 애 빼주고, 지수가 작은 애는 1이 된다. 얘는 11이 아니라 1 곱하기 1이라서 1이 돼버리는 거고,
자,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부호는 음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2a 제곱 1분의 2a 제곱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버린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 자, 여기가 두 번째 방법,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나누기에서 오른쪽 게 분모, 왼쪽 게 분자가 되잖아.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오른쪽 게 분모, 왼쪽 게 분자가 된다. 자, 그러면 얘가 분모, 얘가 분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a분의 6a 제곱 이렇게 된다. 자, 약분해주면 얘가 a, 얘 약분해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a가 된다라고. 아까와 똑같은 답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는 다른 답이 뭐냐면, 선생님 지금 전화가 들어와서 문제를 잘못 적었지. 세제곱이지. 그럼 세제곱에서 1제곱 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아까하고 같은 답이 유도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지금 보면 뭐 거듭제곱끼리 계산이라는 거지.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풀이 있네. 자, 풀 공간이 부족하니까 위에 풀이 보고 설명해 줄게. 자, 지금 보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취해줬지. 자, 그런 뒤에 우리가 해주는 거야. 얘는 1분의 4x제곱 y니까 분자가 분모로 가고 분모가 분자로 간 거야. 이런 뒤에 약분해주면 되는 거야. 4, 1은 4, 4, 2, 8. 얘 x제곱, 얘 1. 얘랑 약분해주면 얘 y. 그래서 2 곱하기 3이니까 유리수는 6. 그 다음 x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이니까 x의 4제곱. y 곱하기 y의 제곱이니까 y의 세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서 앞에서 배웠던 지수법칙과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을 우리가 연습을 해보자. 이제 합성수 나왔잖아. 우리가 지수법칙으로 계산하려면 소인수분해에서 소인수의 거듭제곱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2의 세제곱, 얘의 소인수분해하면 얼마지? 2의 5제곱.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2의 8제곱이 돼버린다 라는 거지. 자, 괄호 바깥에 있는 지수와 안에 있는 지수 곱해준다 그랬어. 3의 8제곱. 그치? 역시 괄호 바깥의 지수와 안의 지수 곱해줘. 그럼 3의 5네모 제곱이 되는 거야. 얘가 3의 23제곱이다. 그럼 얘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밑이 같을 때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해준다 그랬잖아. 얘랑 더해주면 8 더하기 5 곱하기 네모가 얼마가 된다고? 23이 된다라고 우리가 지수끼리만 계산할 수 있는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야. 더하기 8이니까 빼기 8로 넘어가면 5 곱하기 네모는 15. 그래서 네모는 3이었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자, 개념 영상을 동영상으로 볼 때 아주 큰 장점이 뭐다?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반복해서 익힐 수 있다. 이 영상은 선생님의 밴드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지. 그러니까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싶을 때마다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이거 대소 비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지수의 최대 공약수를 묶어줘. 50하고 40하고 20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지? 10. 10으로 묶어서 나타내는 거야. 2의 5제곱의 10제곱. 자, 왜 이렇게 되냐면, 괄호 바깥에 있는 지수와 안에 있는 지수 서로 곱해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10 곱하기 5니까 50제곱이 된다 이거거든. 얘를 이렇게 10제곱을 묶어서 나타낼 수가 있어. b는 3의 4제곱의 10제곱, c는 6의 제곱의 10제곱이야. 이렇게 10제곱으로 지수를 같게 만들어주는 이 괄호 안에 계산해줘. 2의 5제곱은 얼마? 32. 32의 10제곱이 누구야? a다. 3의 4제곱 81인가? 자, b는 81의 10제곱. 그 다음에 c는 36의 10제곱. 그러니까 누가 제일 커? 81의 10제곱이 제일 크니까 b가 제일 크다. 그 다음에 36의 10제곱이 제일 크니까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 이렇게 a, b, c의 대소관계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라는 거지. 자, 그리고 보면은, 자, 우리 어떻게 했지? 밑이 같을 때 나누기면 지수끼리 빼줬어. 지금 다 같잖아. 그러면 12 빼기 4 빼기 2x는 6이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야.
12 빼기 4가 얼마지? 8. 마이너스 2x는 6이다. 얘가 2항해주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 그래서 x는 1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x를 구해낼 수가 있다. 라는 거지. 선생님 전화가 계속 들어오네. 이거를 개념 영상을 찍는 걸 멈출 수가 없어서 잠깐만 선생님 지금 전화가 하도 들어와서 문자만 보내고 선생님이 바로 저기 뭐 개념 이거 문제풀이 이어서 나가줄게. 잠깐만. 지금 문자를 드렸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겠지? 내가 좀 이따 전화 드리기로 했으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괄호 바깥에 있는 지수와 안에 있는 지수 곱해준다 그랬어. 얘는 누구랑 곱해주냐면 얘도 비제곱해야 되고 얘도 비제곱을 해줘야 돼. 괄호 안에 있는 소인수들을 전부 다 거듭제곱해준다. 그래서 5의 b제곱 x의 a 곱하기 b제곱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125는 5의 세제곱 곱하기 x의 6제곱이 돼버린다. 이렇게 놓고 봤더니 어떻게 된다고? 5의 b제곱은 5의 세제곱이니까 b는 3. 그럼 얘도 3이 되겠지. 같은 b니까. 그럼 x의 3a 제곱이 x의 6제곱이 되니까 a는 2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이 세제곱 누구 세제곱 해줘도 얘도 세제곱, 얘도 세제곱, 얘도 세제곱 해줘야 돼. 그럼 y의 세제곱분의 3의 세제곱은 27. 그리고 x의 3a 제곱이 돼버리는 거지. 다 지금 우리가 괄호 안에 있는 소인수들 전부 다 세제곱 해준 거지. 얘가 y의 c제곱분의 b 곱하기 x의 6제곱이다. 자, 그러면 세제곱이 c니까 c는 3. 27이 b다. b는 27. 3a가 6제곱이니까 a는 2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다 라는 거지. 자연수 잠깐만 왜 화면이 꺼지지?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밑이 전부 다 같잖아. 뭐 지수끼리 더해줘야지. 1 더하기 2는 3, 6, 10. 얘는 x의 10제곱이다 라는 거지. 자, 나누기 일단 서로 빼줘야 돼. 15 빼기 1이니까 14. 얘네들이 곱하면 10. 14 빼기 10이니까 얼마 돼? x의 4제곱이 돼야 돼. 그러니까 탈락. 매 옳은 거 고르라니까. 자, 얘는 얘도 5제곱, 얘도 5제곱, 얘도 5제곱 해줘야 돼. x의 5제곱의 5제곱은 x의 25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5제곱은 마이너스 1. y의 제곱의 5제곱은 y의 10제곱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얘 맞았네요. 정답. 그치? 자, 4번. 자, 어떻게 돼? 지금 소인수분해 돼 있어야 되는데 소인수가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 소인수분해 해준다. 2의 2n제곱 나누기 16이 2의 4제곱이잖아. 2의 4제곱에 n제곱이 돼버리고 우리가 괄호 바깥의 지수와 안에 있는 지수 곱해주니까 2의 어떻게 4n제곱이 되는 거야. 2의 4n제곱 곱하기 얘 또 4는 2의 제곱이지. 2의 제곱에 n 플러스 1제곱이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그럼 2의 2n제곱 얘 27 아니고 2n이야. 나누기 2의 4n제곱 곱하기 얘랑 곱해주면 2의 2n 플러스 1제곱이 되겠고 얘가 2의 제곱이다. 자, 밑이 전부 다 같으니까 지수끼리 계산하면 되는 건데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나누기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지수끼리 빼주자 그랬잖아. 얘들이 빼줘. 2n 빼기 4n 곱하기일 때는 더해주라 그랬잖아. 얘를 더해주는 거야. 2n 플러스 1 얘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2n 마이너스 4n 플러스 분배법칙 2n 플러스 2는 2. 자, 얘네들이 0 되고 얘는 0. 그래서 우리가 이거 0 돼버리네. 사라져버리네 n이. 그러니까 얘는 찾을 수가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이제 풀어보면 자, 얘는 n이 짝수다 홀수다 라는 게 주어져야 돼. n이 짝수일 경우와 n이 홀수일 경우를 둘 다 구해줘야 되는 건데 짝수다 그러면 2를 집어넣어봐. 왜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1의 거듭제곱은 우리가 짝수와 홀수에 상관없이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무조건 1이 되니까 우리가 부호만 정하면 되는 거거든.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음수가 짝수분 곱해지니까 양수가 돼버립니다. 짝수 더하기 1이니까 n 플러스 1은 홀수가 돼버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음수를 3번 곱하니까 음수를 홀수분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돼버려. 얘는 어떻게 돼? 0이 돼버린다라는 거니까 무조건 1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얘가 탈락이 돼버리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버리는데 4번은 지금 0은 0이 나오잖아. 등식이 성립이 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누가 정답? 3번하고 4번이 정답이 돼버린다라는 거지. 자,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야. 얼만큼 커져? 2의 10제곱씩 커진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저장 매체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로는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등이 있다. 여기는 뭐 기가바이트는 안 나왔네요. 자, 킬로바이트가 2의 10제곱 바이트야. 바이트보다 2의 10제곱이 큰 거야. 누가? 킬로바이트가. 1메가바이트는 2의 10제곱 킬로바이트래. 즉 메가바이트는 킬로바이트보다 어떻게? 2의 10제곱 더 크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메가바이트를 누구로 바꾸라고? 바이트로 바꾸라 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지. 얘는 10 곱하기 2니까 10 곱하기 2로 바꿔줘. 왜? 얘 10 곱하기 2에 거듭제곱로 나와 있으니까. 그럼 메가바이트를 바이트로만 바꾸면 되는데 자, 메가바이트가 몇 킬로바이트야? 2의 10제곱 킬로바이트. 그래서 2의 10제곱 킬로바이트로 바뀌게 되는 거야. 누가? 이 메가바이트가. 어떻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곱하기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얘가 얘랑 같은 애니까 이렇게 바뀌게 된다. 또 얘를 또 누구로 바꾸냐? 킬로바이트를 또 바이트로 바꿔야 돼. 1킬로바이트는 2의 10제곱 바이트니까 얘 대신에 2의 10제곱 바이트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메가바이트를 총 바이트로 우리가 바꿨다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지. 자, 그럼 10 그냥 두고 왜? 여기 10 있으니까. 어딨어 여기. 그 다음 미치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줘. 1 더하기 10 더하기 10이니까 얘 21제곱 바이트가 돼버리고 얘가 얼마라고? 10 곱하기 2의 k제곱 바이트가 된다. 그러니까 k는 얼마가 되는 거지? 21이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된다. k는 21이었다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요거는 뭐다? 우리가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유형이다. 자, 우리가 똑같은 수를 3번 곱했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아유, 자꾸 꺼지네. 자, 확대해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자, 그러면 밑이 같잖아. 그럼 어떻게? 곱하기잖아. 곱하기 관계인지 더하기 관계인지 유의해야 돼. 곱하기일 때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수끼리 더해줬다. 그래서 3에 6 더하기 6 더하기 6이니까 18제곱이 돼버려. 얘가 3의 x제곱이니까 x는 18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더하기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3을 3번 더한 것은 3을 곱한 거하고 결과가 똑같아. 똑같은 수를 3번 더했으면 3을 곱한 것과 결과가 똑같은 거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얘를 이렇게 바꿔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3의 7제곱이야. 얘가 3의 y제곱이니까 y는 7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거다 라는 거지. 자, 얘를 a를 사용해 나타내시오. 누구야 지금? 2의 4제곱이 a라는 거거든. 우리는 얘를 2의 4제곱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거 3에서 7 못 빼잖아. 선생님이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면 밑이 같을 때는 나누기일 때 지수끼리 빼주라 그랬어. 3에서 7을 빼면 3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풀지 말고 얘는 어떻게? 분수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 거야. 오른쪽 게 분모, 왼쪽 게 분자가 되는 거지. 그리고 약분해주면 자, 4에 7 빼기 3이니까 4제곱분의 1 이렇게 돼버려. 자, 그치? 자, 그러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4제곱으로 바꿔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4의 4제곱, 4의 4제곱 똑같은 결과니까. 자, 그럼 지수 안에 있는 지수와 바깥에 있는 지수 서로 바꿨을 수가 있지. 왜냐고? 얘의 결과가 어차피 2의 8제곱이거든. 근데 괄호 바깥의 지수와 안의 지수를 바꿨어도 2의 8제곱이라는 게 변하지 않아서 괄호 바깥에 있는 지수와 안에 있는 지수를 서로 바꿨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거든. 이러고 나서 2의 4제곱 대신에 누굴 집어넣어? a만 집어넣으면 끝난다라는 거지.
그럼 a의 제곱분의 1이 최종 정답이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요것도 역시 어떻게 푸냐.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놈이지.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얘를 풀어서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2의 x제곱 나누기 2의 제곱과 같아. 자, 얘가 얘랑 왜 같냐. 얘를 이렇게 못 바꾸면 이 문제를 아예 못 풀어. 근데 얘가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유형이야. 자, 지금 보면 우리가 밑이 같을 때 지수끼리 빼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2의 x-2제곱이 돼버리겠지. 근데 얘가 지금 얘랑 같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다. 나누기니까 곱하기 2로 넘어가주면 2의 x제곱은 4a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2의 x제곱은 4a다 라고 바꾸고 나서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푸느냐. 우리가 얘를 8의 x제곱을 어떻게 2의 x제곱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2의 x제곱 대신에 4a만 대입하면 답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보면 자 8의 x제곱이다. 지금 보면 2의 x제곱으로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왜? 8이 2의 거듭제곱이니까. 그럼 얘가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8의 x제곱이다. 근데 괄호 바깥에 있는 지수와 안의 지수 서로 바꿔준다 그랬지. 그러면 2의 x제곱에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지. 왜? 둘 다 누구야? 2의 3x제곱이니까. 그러면 2의 x제곱 대신에 누구를 대입해? 4a를 대입하면 끝난다. 4a의 세제곱. 그래서 4의 세제곱, a의 세제곱도 해줘야 되는 거지. 4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그래서 64a 세제곱이 바로 정답. 4번이 정답이 된다. 요 유형은 시험에 뭐다? 우리가 무조건 나오게 된다. 자, 몇 자리 자연수냐라는 거야. 몇 자리 자연수냐라고 할 때는 첫 번째로 기억할 게 뭐다? 2하고 5의 지수를 맞춰줘야 돼. 우리가 유한소수에서 배웠을 때 2하고 5의 지수를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바꿨지?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몇 자리 자연수인지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2하고 5의 지수를 같게 만든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럼 얘는 7이고 얘는 5인데 4인데 누구로 같게 만드냐면 적은 애로 같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얘도 2의 4제곱, 얘도 5의 4제곱이 돼버려. 그럼 2의 7제곱이 갑자기 2의 4제곱이 되면 얼마가 사라진 거지? 2의 세제곱. 그래서 여기 옆에다 2의 세제곱을 곱해주면 처음의 식과 우리가 바꾼 식이 결과가 같게 되는 거지. 그럼 지수를 같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나타낼 수가 있어.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8이라고 나타내고. 왜 이렇게 묶어서 나타내냐면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10의 4제곱은 0이 4개입니다.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 8을 곱하지. 그럼 이게 얼마 되겠어? 8만. 그래서 5자리 자연수다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여기 4자리 더하기 1자리라서 우리가 5자리다. 4자리 더하기 1자리다 라고 해서 5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으면 8자리, 9자리, 10자리 10자리 자연수가 된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다. 좀 더 쉽게. 자, 요 녀석은 아이들이 뭐 지난 시간에도 뭐 폭풍 질문을 했던 거지. 그래서 지금 개념 자체가 좀 풀이 자체가 좀 복잡해. 근데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설명한 것만 기억하면 돼.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곱할 수밖에 없고 유리수끼리 약분이 안 돼. 문자도 마찬가지야. 문자는 문자끼리 곱할 수밖에 없고 문자끼리밖에 약분이 안 돼. 그래서 자 제일 먼저 해줄 게 뭐야? 거듭제곱. 얘는 거듭제곱이 아니구나. 거듭제곱 제일 먼저 해주면 제곱은 얘도 제곱, 얘도 제곱, 얘도 제곱해주니까 3의 제곱, x의 4제곱, y의 제곱이 된다. 얘가 왜 이렇게 될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5, x의 4제곱, y의 세제곱. 이렇게 지금 거듭제곱을 제일 먼저 해줬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곱해. 3의 제곱이 얼마야? 9. 9 곱하기 마이너스 8 곱하기 5를 해주는 거야. 9, 8에 72 어떻게? 마이너스 70이 되겠지. 곱하기 5. 5, 20, 5, 7에 35에서 360 되는 거야. 마이너스 360. x 4제곱 곱하기 x 세제곱은 얼마가 되겠지? x 7제곱. 어떻게?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x 4제곱이니까 x의 11제곱. y의 제곱, y의 세제곱, y의 세제곱이니까 y의 8제곱. 이렇게 되겠지. 최종 정답은 바로 이 녀석이 돼버린다. 얘가 누구다?
ax b제곱 y의 c제곱과 같다. a는 얼마야? 마이너스 360.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11. c는 8이다 라고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두 개의 나눗셈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분수를 바꿔서 푸는 게 쉬워. 근데 이렇게 세 개의 나눗셈일 때는 우리가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줘. 8x 세제곱 y의 6제곱 곱하기 4xy분의 1. 얘가 1분의 4xy니까 어떻게? 분모 분자가 서로 바뀌게 된다. 얘 거듭 제곱해줘야겠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x제곱의 세제곱은 x의 6제곱 y의 세제곱. 얘 역수 취해주면 마이너스 8 x의 6제곱 y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자, 이런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곱해주거나 약분해주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주거나 약분해주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4가 아니라 4분의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유리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다. 자, 이제 x 약분해주면 얘가 x의 제곱. 약분해줄 때 지수가 큰 애에서 지수가 작은 애 빼주고 지수가 작은 애는 1이 된다. 얘 약분해주면 y의 5제곱 이렇게 돼버리겠지. 자, 그러고 나서 또 얘랑도 약분해줘야 되겠네. 자, 이렇게 되겠지. 6에서 2를 빼면 4가 남겠지. 얘랑 약분해주면 얘는 1, 얘는 y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겠다. 그럼 분모에 있는 문자가 뭐 있냐? x의 4제곱밖에 없네. 분자에 있는 문자가 y의 제곱이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4x 4제곱분의 y의 제곱이다라고 우리가 답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